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8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전해주는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이수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올림픽은 좀 보셨나요? 올림픽을 보면서 네. 무더위를 좀 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예. 어떤 경기 보면서 가장 즐거우셨어요? 가장 뭐 이 경기가 제일 재밌었다? 아,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네. 아쉬웠던 거는 그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네. 3, 4회전에서 전훈영 선수 맞아요. 아까 그 마더니 리더십 얘기했던 그 네. 선수가 인천 출신이고 현재도 인천광역시청 소속인데 예. 그 3, 4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다른 선수에 뒤늦게 비해서. 국가대표가 됐죠. 예, 그렇고 본인도 뭐 메인 대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뭐 이런 말 했던데 맞아요. 동메달을 땄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요. 마지막 한 발에서 예. 아 그때 참 그 한 발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그런 회환과 어떤 아쉬움이 담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심 전은영 선수가 결승전 가길 조금 바라긴 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 중결승 때 네. 임시현 선수한테 맞아요. 치고 결승전 아니 3, 4위전에서 또 프랑스 선수한테 치고 네. 네. 아 재밌었던 거 그 누구죠? 그 신유빈 선수가 예. 인터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16강전인가 이기고 나서 네. 어떤 내용이에요? 기자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단식 목표는요 물어보니까 메달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다시 길게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메달이요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고 답했냐면 뭐라고요? 메달 그치, 우리 인터뷰 컷 쓰려면 좀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취재해본 사람들은 다들 알죠. 예. 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아 그리고 이제 네. 정치 관련해서는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 올림픽 성적이 좋은 편이잖아요. 아, 너무 기대했던 좋죠. 것보다. 예. 근데 이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예.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었는데 네. 이제 당시 태권도 협회장인가 해서 베이징도 다녀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종합 순위 7위로 끝났습니다. 당시에. 예.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기억나세요? 747이 공약이었는데 747 뭐 메달 기수. 경제 성장률을 뭐 7%로 끌어올리고 네. 뭐 1인당 GDP 4만 달러로 만들고 뭐 세계 7위권 경제 강국이 되겠다 그랬는데 예. 그 홍준표 원내대표가 747 가운데 마지막 7은 올림픽에서 달성했다. 이렇게 아, 그랬군요. 이런 너스레를 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올림픽 예. 관련 소식들까지 정치권에 묶어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우리 그럼 첫 번째 아이템 어떤 겁니까? 끝 안 보이는 무더위 전국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주말에도 토요일 하루 종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 일명 노란 봉투법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요. 이 노란 봉투법을 야당에서 단독 이제 상정을 한 상태에서 예. 여당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가지고 3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예. 토론은 여야가 다 했지만 예. 네. 예. 그러면 뭐 방송사법 처리 후에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이 법안 두 개를 이제 올린 건데 노란봉투법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이라고 이제 붙여진 거는 이제 2014년에 법원이 그 쌍용 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 파업을 한 이유로 어떤 그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거액을 내리니까 이런 거를 좀 제한하자라는 취지가 담겨진 그런 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거를 단독으로 올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또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라는 이제 취지로 냈는데 네. 예. 여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보면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 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밀 수도 있다. 또 민주노총을 위한 개정안이다. 또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예. 네.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계속 유지가 됐다가 어쨌든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이제 시작이 되면 이 법안부터 바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가 다른 이제 회기 중간에서 했을 때는 이제 강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회기가 아예 끝나면서 자동으로 이제 끝난 경우인데 그러면은 다음 임시국회를 할 때 바로 그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사법 이후에 이제 똑같은 패턴인데 전국민 25만 원을 지원하자고 하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야당에서 이제 의결을 했고 예. 의결한 게 아니죠. 상정을 했고 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정도 한 다음에 또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자로 나섰던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을 했는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주자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진짜 이렇게 무슨 얘기 혹시 보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거 궁금해. 어느 정도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요. 법안 상정했다가 필리버스터 했다가 또 단독 처리했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무더위 전국이다 이렇게 평을 해봤는데 네. 예.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 앞서도 뉴스에서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오늘부터 가는데 예. 그 이제 대통령 책상 위에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쌓이는 셈입니다. 방송사법 또 25만 원 지원법, 네.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 정부 여당 쪽에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법안이 6개나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거부권 하겠죠? 거의 또 기존에 21대 이미 지나간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고 네, 네. 또 방송 관련된 새 법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또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로 해가지고 찬성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네, 네. 4번째인데 실제 상정이 돼서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반대는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개혁신당이 3명이 되고 이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봐요. 당론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이준석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다. 예. 뭐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이제 피력을 했더라고요. 우리 그때도 우리 여야 만만해서 얘기 나왔지만 이 이준석 의원이 불과 하루 업무를 봤는데 탄핵을 냈으니 이거는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빌드업을 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간지잖아요. 예. 간지. 네.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때 그죠, 구영모 맞아요. 부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헌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맞아요. 뭐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뭐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최소 4개월 얘기 나오는데 뭐 그 전에 기각될 수 있다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좀 더 네.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저희 앞서도 뉴스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일간인데 사실 뭐 완전히 휴식할 수는 없는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랬고 예. 쉬면 안 되죠 대통령이.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휴가 첫날에 어떤
2차 전지 투자가 이루어진 전북 군산을 찾았었고 네. 예. 또 이틀째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 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 이런 데를 방문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해도 이곳저곳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제복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재래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휴가를 가는 거는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윗사람이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건가? 근데 이 정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은 항상 24시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그 뭐 가치관인데 일반 기업과 우리 정부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군요. 이수강 기자는? 네. 대통령도 그냥 편히 가야 됩니까? 물론 이제 가라라고 하고서 이제 휴가 기간을 줘야지 뭐 비서실장도 가고 밑에 비서관들도 가고 아마 장관들도 지금 가는 때 많을 거예요, 그죠? 장관들이 요거 대통령 휴가 기간을 맞춰서 그렇죠. 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말이 휴가지 이 대통령은 항상 그걸 아마 같이 갈 거예요. 아마 그 뭐 업무 보고라든지 그 비서진들하고 아마 같이 가잖아요. 예, 보통.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휴가지 이거 휴가는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다른 나라 대통령은 진짜 쉬다 오잖아요. 그거 보면 좀 멋있어 보이던데. 그렇죠. 나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아주 진짜 휴식주의하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네. 뭐 하와이에서 맞아요, 몇 주씩 있고 별장에 있고 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네. 뭐 어디 얼마 바이든 전에. 대통령은 뭐 자기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별장인가요? 맞아요. 개인 별장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네. 있다는 그런 데서도 뭐 몇 주씩 쉬고 네. 막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휴가 관련된 뭐 좀 에피소드 없나요?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막 저도에서 막 그 사진,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게 보통 메시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예전에 저도 청와대에 추억이었나? 예, 그죠? 맞습니다. 청와대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영예 시절에. 예, 그렇죠.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별장을 저도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가서 이렇게 뭐죠 모래사장에 뭐 저도의 추억이었나요? 맞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좀 분위기가 좋았을 때죠. 네. 분위기가 그러네요. 좋았을 때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때 어떤 사진 그리고 어떤 메시지 나오지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저도 얘기가 나와서 뭐 저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 다음 그렇습니다. 아이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다음 아이템은 한동훈 친정 체제 박차 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박차가하는 한 친정 체제 이렇게 예. 어, 이게 정점식 그 정책위원장 자리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이 결국 물러났죠. 네. 물러나서 생각보다 빨리 물러났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버티기는 그런가요? 어려웠을 것 같기는 네. 하고.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는 원래는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였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시죠? 이게 21년 4월에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주당은 이 당대표가 바뀌면 당대표의 권한으로 뭐 사무총장 등등을 이제 바꿀 때 정책위의장도 당대표의 권한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어떤 게 더 맞느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계속 그 러닝메이트 제도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한 조를 이루어서 출마를 하고 또 임기를 함께하는 이제 그런 체제였는데 21년 4월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런데 이제 정점식 의장이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날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어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네, 네. 앞으로 그럼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직은 다 이제 선출이 된 상태고 예.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을 하는 건데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중 아마 발표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 한 자리 이렇게 한 대표와 가까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한 대표가 전 당원, 전 전당대회에서 뭐 많은 그 득표율로 당선됐으니까 예. 그 지도부를 이제
친한계로 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제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는 서범수 의원 또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네. 또 비서실장에는 박정아 의원을 임명했고 또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 후임에는 대구 경북 지역 사선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네. 예. 그 정책위 의장은 이제 내정을 한 상태고 의원총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음. 아니 근데 그 이수환 기자는 뭐 국회나 뭐 청와대 많이 취재를 했잖아요. 이렇게 정책위의장이 기사화된 거 뭐 기억이 나세요? 이번이 처음 같죠? 예. 그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제 한 조를 이뤘기 때문에 예. 이게 항상 보면 뭐 그런 기사는 많았습니다. 이게 원내대표 후보를 뭐 영남권에서 하면 뭐 정책위 의장 후보는 수도권에서 한다든가 예.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어떻게 조를 이루는 것이 득표를 더 높일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있었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크게 됐던 거는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가 9자리 최고위원이 9명인데 네, 네. 이제 이 과반을 네. 그렇습니다. 정점식 의원 그 정책위원장을 빼고 4대 4인 겁니다. 네, 네. 친한계와 비친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비한계 또 네. 좀 그 윤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보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자리가 어느 쪽에 정치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네, 네. 5대 4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사실은 당 대표가 된 지 한 2주 됐죠. 얼마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인사는 약간 늦어진 편이죠. 음. 예, 이 정책위 의장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네, 네. 좀 해결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원외 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정책위의장 자리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내게 되면 그러니까요. 좀 폭넓게 정책위의장 그러니까. 뭐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잘 이렇게 모르는 하면 입장에서 되거든요. 예. 대표가 원 내인 거랑 원 외인 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어. 뭐 예를 들면 뭐 법안 관련해서 논의할 때 그때도 했잖아요. 아, 본인이 원내대표 그게 없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이거는 다 그 김건희 그쵸. 여사 특별법이라든지 뭐 원내대표 누구죠? 위주로 최상병 간다. 특검법 이거는 원 내에서 얘기할 일이지 당 대표 할 얘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정점식 위원장 자리 그래서 뭔가 그 최고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좀 어떤 조바심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동의하시나요, 이 의견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준석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당 그쵸. 대표였는데 당시에, 다른 최고위원들이 그만두면서 그 지도부가 무너진 적이 와해됐었죠. 있습니다. 와해됐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좀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한번 경험했기 생각이 때문에 들고. 예. 알겠습니다. 문자로 6538번님 생방송인가요? 했는데 생방송입니다. 지금 지금 이수강 기자와 함께. 8시 48분 52초로 지나고 있습니다. 예. 너튜브로 바로 보시면 저희의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사용어 이번 예, 주 맞아요. 이거 시그니처 하나 코너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고. 예. 지난주 이 코너에서 음.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이제 청취자분께서 네. 이제 한문학, 인문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연락을 한번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불악위가 지난번 소개한 내용이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고 이원석 현 검찰총장 또 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또 오동훈 공수처장이 취임사에서 다 이 말을 썼다. 예, 예. 근데 법이 어떤 귀한 신분,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아부하면 안 된다,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쓴 건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나온 말이죠. 예. 다시 회자가 된 말인데, 근데 이제 연락을 주신 분은 이제 한비자가 말한 말에 더 상위 개념의 말이 있는데 상위 개념의 말이 비리 법권천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이제 어떤 뭐 잘못된 거, 비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고,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하늘천, 하늘의 뜻을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 또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상위 개념의 말이 그 말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런 의견을 해주신 거를 주셨군요. 예. 네.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는 뭔가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 관련된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윤한동주 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제목이 윤한동주였습니다. 예. 이 보수 진영이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논객이죠. 이 사람이 이제 윤한동주 하면은 이제 5월 동주 오나라와 월나라가 이 아주 원수지간인데 이제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네네. 협력을 했다. 이제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예. 이 고사성어에서 따온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간단히 인용을 하면 두 사람은 한국의 검찰을 대표하는 동종인이다. 그들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망하게 돼 있다. 이제 이러면서 결론은 유난히 갈등하면 결국 이재명 씨를 도와주는 보수의 반역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네네. 어떤 이 둘이 잘 협력해야 한다. 같은 배를 탔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한동주라고 하면 같은 배를 탔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지만 이 둘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을 또 이미 내포하고 있다. 내포하고 예.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도 간단하게. 예. 이거는 정치권에서 최근에 주윤야한 네. 주윤야한 예. 그 낮에는 윤 대통령, 밤에는 한 대표를 따른다 이런 뜻으로 약간 비유적인 말이죠. 예전에 친박 친이 하던 시절에도 주의 야박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보통 야 뒤에 붙는 사람이 이제 미래 권력인 거죠? 맞습니다. 예. 떠오르는 태양처럼. 알겠습니다. 이런 말은 기자들이 주로 만드는 건가요? 기자분들이 뭐 이렇게 헤드라인 하면서 주로 많이 그러신 거예요? 뭐 기자들이 만들기도 하고 이런 평론가들이 논객분들이. 만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또 정치인 스스로 네. 띄우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수강의 가한 정치 이수강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